여권이 이렇게 한명숙 전 총리 구명에 집착하는 건 진보 진영의 대모로 꼽히는 정치적 상징성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표로 받아서 동생의 전세금으로 쓴 사실이 법원에서 드러났지만 중요한 증언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큰 그림이 있다는 분석이 있죠. 한 전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도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의 포커스는 멈추지 않는 여권의 한명숙 구하기 논란에 맞췄습니다. 전원 합의체까지 소집해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을 검토했던 대법원.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 원. 수표라는 뚜렷한 물증까지 나왔지만 한 전 총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민주당도 재판부를 비판하며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역사와 양심을 걱정해서 무죄임을 확신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한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한 전 총리 뇌물 사건. 하지만 2020년 4월 슈퍼 여당이 되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검사들이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서 위증을 강요했다는 한 재소자의 진정. 이른바 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지며 한명숙 구하기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여당은 즉시 한 전 총리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대검 감찰부에 사건을 보냈습니다.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8개월 넘게 이어진 중앙지검과 대검의 조사 결과는 또다시 무혐의. 바통을 이어받은 박범계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다시 발동해 기소 여부를 재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결론의 적정성마저 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한명숙 구하기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잘못된 수사 관행을 보자는 것이라고 했죠. 일부 언론이나 일부의 검사들이 이 문제를 한명숙 살리기다 이렇게 왜곡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검 부장과 고검장 회의에서 14명 중 10명이 불기소 처분이 옳다는 의견을 냅니다. 야당은 즉시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눈물겨운 한명숙 구하기가 한명숙을 2번 죽였다고 평가했죠. 하지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검사 윤석열이 물러나니 조남관 정치검사가 채웠다며 검찰에 대한 공격으로 맞받았습니다. 위증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마지막 재소자의 공소시효는 오는 월요일 자정까지. 여권은 한명숙 구하기 3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